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 아침 뉴스입니다. 서해안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건조특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불씨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건조한 날씨는 낮부터 비가 내리면서 해소되겠습니다. 이번 비는 내일 새벽까지 이어지겠고 예상되는 양은 10에서 최고 40mm입니다. 현재 기온은 전주 10도, 익산 7.2도, 무주 5.4도로 어제 아침보다 3, 4도가량 높습니다. 한낮 기온은 익산 19도, 전주 18도, 장수는 14도가 예상됩니다. 내일 비가 그친 뒤에는 북풍이 불면서 일시적으로 쌀쌀해지겠습니다. 경찰의 전북대 총장 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해온 전북경찰이 전현직 교수 2명만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기고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의혹의 중심에 서 있던 경찰관은 물론 총장 내사설 유포에 개입한 일부 교수들이 혐의를 벗었는데요. 봐주기 수사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원희 기자입니다. 경찰이 전북대 총장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전북경찰이 수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6달 동안 이어진 수사의 결말은 초라하기 짝이었습니다. 전북대 전현직 교수 5명을 압수수색하고 입건했지만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긴 건 전현직 교수 A와 B 2명뿐입니다. 자신들이 지지하던 후보자를 위해 재선에 나선 당시 이남호 총장에 대한 미확인 비리 의혹을 경찰청 본청 김모 경감에게 전달한 뒤 내사설을 유포한 혐의입니다. 서울 차원에서 전 총장을 비리를 어떤 조사를 하게 되면은 반사적으로 다른 후보자가 당선되지 않겠느냐. A와 B 교수 모두 특정 총장 후보자와 친분이 깊은 것으로 확인됐지만 이 후보자는 압수수색을 당하고도 빠져나갔습니다. 내사설 유포에 가담한 현직 교수 2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거 기간에 전북을 찾아 무리하게 첩보 수집에 나선 김경감 역시 오히려 이용당한 거라며 아무런 협의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세 번을 받았는데 전혀 일관된 진술을 하고 우리가 직접 본청 가서 포렌식을 싹 거치는데 전북대 총장과 관련된 문구가 없어요. 여러 의문점만 남긴 채 봐주기 수사라는 지적에서 벗어나기 힘든 이유입니다. 이번 의혹에 대해 지난해 고발장을 낸 전북대 교수들은 이해할 수 없는 수사 결과라며 특단의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혀 당분간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부안 격포에는 절벽 위에 수성당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서해 수호신을 모시는 작은 신당인데 문화재로 지정되면서 무속행위가 금지됐지만 무속인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관리인은 무속인들에게 돈까지 받고 있습니다. 오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해를 지킨다는 계양할미를 모신 신당, 구판이 한창입니다. 초를 켜고 갖가지 음식을 차렸는데 모두 금지된 행위입니다. 이곳 수성당이 문화재여서입니다. 2017년 이 일대가 국가사적지로 격상된 이후 이런 무속행위는 더 엄격하게 금지됐지만 무속인들의 발길은 끊이질 않습니다. 관광객들이 많이 갖고 조금 있다고 하더라고요. 수성당 입구에 이렇게 쓰레기통이 있습니다. 쓰레기통 안을 한번 살펴보니 이처럼 색색의 무명천과 빈 술병 등 무속행위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돈도 오갑니다. 관리를 자청한 일부 마을 주민들이 이른바 당주가 돼 무속인들에게 돈을 받는 겁니다. 뒷당기나 이런 거 좀 내시죠, 보통? 보통 사용료를 내지요. 있는 사람들이 더 잘하시는데? 기도 5만 원, 치성 20만 원, 수십만 원 바가지를 썼다는 무속인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작게 있는 출근만 하고 그만 주고 오는 정도니까 보통 5만 원에서 7만 원을 지어주고 자꾸 시간마다 와가지고 돈을 달라는 식으로 이렇게 하니까. 입구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었더니 기도하고 치성 할 수 있어요. 비용은 다 보장인데 다 잘 하시더라고요. 잠깐 기도하고 가신 분들은 3만 원도 주고 10만 원도 준 사람, 15만 원도 준 사람. 말하길 꺼리면서도 대충의 금액을 일러줍니다. 문화재를 도구 삼아 장사를 하는 셈인데 이런 운영권은 마을 일부 주민들이 돈을 내고 돌아가며 가져온 것으로 전해집니다. 1,000만 원 동네에서 운영 자금으로 쓰는데 1,000만 원 정도를 냈나요? 냈죠. 여지껏 그렇게 했어요. 돌아가면서? 예, 1년에 한 번씩 부지런하면 좀 이렇게 심부름이랑 잘해주면 또 팁도 주는 거고. 수성당을 관리해온 주민들은 오랜 전통인 무속행위를 막을 이유가 없고 오히려 장려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받은 돈은 청소비 쪼였다고 말합니다. 우리 주민들이 지금 지켜온 것이 못 땡기네 이것이. 돈을 우리 주민들이 요구는 안 해요. 그 대신 자기네들이 놓고 가는 이런 쓰레기나 이런 걸 한다고 해갖고 청소비줄을 조금씩 주거든요. 마을의 공공연한 비밀인 수성당 구판 영업. 문화재를 두고 짬짬이 불법이 자행된 건 아닌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JTB 뉴스 오정현입니다. 지난해 군산항을 통해 수출되는 환적 차량이 1년 전보다 70% 가까이 줄었습니다. 환적 차량이 경쟁항인 경기도 평택과 전남 목포 등으로 빠져나간 것으로 분석돼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진형 기자입니다. 환적 차량이 수출되는 군산항 사부도입니다. 환적 차량은 선박에 실려 군산항에 들어와 한 달가량 머문 뒤에 다른 배에 옮겨져 수출됩니다. 배에서 내리고 싣는 작업을 2번 해 한 번 하역 작업을 하는 일반 화물에 비해 부가가치가 훨씬 높습니다. 군산항을 통해 수출되는 자동차 환적 물동량이 지난해 곤두박질 치면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난해 군산항 자동차 환적 화물은 10만 대로 2017년 30만 대의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습니다. 반면 경쟁항인 평택항은 지난해 환적 차량이 52만 대로 1년 전보다 57% 늘었고 목포항은 2017년 환적 차량 전용 부두를 운영한 뒤로 16만 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군산항이 평택항의 규모에서 밀린 데다 보조금 지원을 내세우는 등 후발주자인 목포항의 적극적인 공세에 환적 차량이 이곳 지역으로 빠져나간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현대 상용차, 기아 자동차 이런 부분들도 지금 다 이제 타항만으로 이제 같이 빠져나가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환적 물량들이 없어지고 타항만에서는 그런 물량들 유치하려고 계속 또 인센티브 같은 것들 늘리고. 환적 수출 물동량이 급감하면서 지난해 군산항 전체 화물 물동량 역시 1,840만 톤으로 최근 5년 사이에 가장 낮은 상태입니다. 위기의식을 느낀 전라북도와 군산시, 지방해양수산청이 판촉단을 구성하고 물동량 확보에 나서기로 했지만 발길을 돌린 화주들을 붙잡을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부안과 고창 앞바다에는 국내 최대 규모의 해상풍력단지가 건설되고 있습니다. 원래 올해 완공할 예정이었지만 어민들이 반발하고 기업들이 빠져나가면서 계속 늦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인근의 전남 영광풍력단지는 계획대로 공사를 마치고 발전을 시작했습니다. 송창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바다와 접한 드넓은 농지 위에서 수십 개의 풍력발전기가 돌아갑니다. 발전 용량 140메가와트의 영광풍력단지입니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건설된 풍력단지 가운데 최대 규모입니다. 정부와 동서발전은 현재 66개인 풍력발전기를 2030년까지 200개로 늘릴 계획입니다. 바로 인근 부안고창 앞바다의 서남해 해상풍력단지는 영광단지와 마찬가지로 2012년에 착공해 올해 준공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장 환경이 나빠질 것으로 우려한 어민들의 반발과 참여 기업의 사업 포기로 2017년에야 착공했습니다. 지금은 1단계 사업으로 20개의 풍력발전기를 세우는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규모가 훨씬 큰 2, 3단계 사업이 남아있지만 어민들의 반발이 여전한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어족 자원이 전폐될 것이다라는 위험한 경고를 일개의 한 수협에서 연구 용역 결과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사업 육성 정책을 강하게 펴고 있습니다. 전북에서는 서남해 해상풍력단지 2, 3단계를 계속 추진하고 새만금에 1기가와트의 풍력단지를 건설할 계획입니다. 만약에 개발을 한다면 말씀하셨듯이 이해관계자 전체가 모여서 해양 생태계 그리고 수산자원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그런 방향으로 영광풍력단지의 공사는 지역기업이 맡았고 이후 수많은 일자리가 생겼습니다. 대규모 재생에너지 단지가 예정된 전북에서 이제라도 관련 산업을 주도할 수 있도록 어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합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익산에서 학대를 당해 척추가 부러진 것으로 보이는 유기견이 발견됐습니다.
최근 4년간 전북에서 52건의 동물 학대가 발생했는데 해마다 그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나금동 기자입니다. 7살로 추정되는 개의 척추 엑스레이 사진입니다. 가운데 부분의 척추가 심하게 부러졌습니다. 이 유기견은 지난 13일 밤 익산의 한 공원 옆에서 발견됐습니다. 유기견은 이 비닐에 쌓여 있었는데요. 꼼짝도 하지 못한 채 누워있던 유기견은 지나가던 행인에 의해 발견됐습니다. 낑낑거리긴 하는데 우는 것 같았어요, 거의. 그냥 지나가려다가 이렇게 딱 멈추게 하는 소리? 아, 이 강아지가 무슨 일 있나 보다, 찾아야겠다, 그냥. 의료진은 이 유기견이 학대를 당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하면 이제 외상도 많이 있고 늑골 쪽도 많이 부러져 있어야 되는데 현재로는 척추 골절만 있는 것으로 봐서는 위쪽에서 강하게 몽둥이로 내려치지 않았나 이렇게. 유기견은 수술을 받아도 걷지 못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적어도 이 동물 아이들도 살아있는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살아있는 생명은 이 사람들의 마음대로 아이들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 전북의 동물보호법 위반 사례는 2015년 5건에서 지난해 21건으로 해마다 급증해 4년 동안 모두 52건이나 됩니다. 지난해엔 익산의 한 유기견 보호센터에서 유기견 사체가 무더기로 발견돼 충격을 주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급증하는 동물 학대를 엄하게 처벌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정읍시가 국가유공자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명패 달아드리기 사업을 진행합니다. 순창구는 공중화장실을 남녀 분리 화장실로 개선하는 사업을 추진합니다. 하원호 기자입니다. 정읍시가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국가유공자 명패 달아드리기 사업을 추진합니다. 정읍시는 산회면에 살고 있는 애국지사 박준승 선생의 후손인 박기수 씨의 집을 방문해 명패를 부착했습니다. 순국 선열들의 애국애족 정신을 기리고 개성하고자 국가유공자 명패 달아드리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읍시는 오는 2021년까지 국가유공자 2,131명의 집에 명패를 부착할 계획입니다. 순창군이 몰카 등 성범죄 예방을 위해 남녀가 함께 사용하는 민간 공중화장실을 남녀 분리화장실로 개선하는 사업을 벌입니다. 지원 대상은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민간 공중화장실로 남성용과 여성용을 분리 설치하는 데 드는 공사비 중 최대 절반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범죄에 취약할 수 있고 이용에 불편을 겪었던 여성들이 마음 놓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중화장실을 점차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남원시가 쓰레기 매립장에서 친환경 생태공원으로 거듭난 요천 생태습지공원의 관광 명소화를 추진합니다. 이를 위해 파라솔과 음수대 등을 추가로 설치하고 관광버스 주차장도 조성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시설물 정비를 통해 시민의 편안한 휴식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원시는 또 초본료 식재를 늘려 아이들이 생태 체험을 할 수 있는 휴식 공간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익산의 한 대학가 원룸촌에서 발생한 수십억 원대 전세금 사기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임대사업주 강모 씨를 조만간 피고소인 신분으로 불러내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잠적한 강 씨에 대해 앞서 출국 금지 명령을 내린 경찰은 피해 학생 67명을 불러 사건의 경위를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접수된 피해액은 현재까지 2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겨울 도내 아파트 가운데 12가구가 계량기 고장으로 난방비를 전혀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올 2월까지 넉 달 동안 1,700가구가량이 실제 사용량이 없거나 빈집이어서 난방비가 부과되지 않았으며 이 가운데 12가구는 계량기 고장으로 또 다른 10가구는 원인 불명으로 난방비가 영원 처리됐습니다. 국회 안호영 의원은 난방비 영원 아파트는 공동체 문화 파괴 등의 심각한 사회 문제를 불러올 수 있는 만큼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JTB 아침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